반갑습니다. 오늘 몇 페이지예요? 저 168페이지 하면 돼요. 맞아요? (168) 어렵습니다. 봐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168이 나오면 또 법정지상권을 비교해야 돼요. 다른 거 드릴게요. 누가 낙서를 빌려줬더만 그랬는가 보네. 예. 그 법정지상권은 적어요. 208페이지. 몇 페이지 적어라?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고, 자, 208은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교재 168페이지. 자, 이 두 가지는 너무 어려운 판례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어렵습니다. 자, 208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박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을 줄 거 봐요. 토지 주인, 건물 주인이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같다.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원인 줄 거예요. 어떻게? 매매. 소유자가 달린다. 그 다음 줄 거예요. 철거 특약이 없으면.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마지막에 누가?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가 뭐야? 등기 안 해도. 원래 지상권은 등기해야 되잖아. 당연히는 지상권 설정 등기 없이도 바로 뭘 체득한다? 지상권을 체득한다. 그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이 첫 번째는 토지와 건물이 같아야 돼요. 두 번째가 매매 등으로 달라집니다. 찾았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쳐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야?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죠. 자, 그러면 누가 가진다는 거야? 건물 소유자가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그래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적으면 동그라미 1번이 뭐라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 옆에 적어. 처분 당시 동일. 언제 동일? 처분할 당시 동일해야 돼. 그 박스 있잖아요. 이 168페이지 중간에 밑에 박스. 그럼 다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려면 1번 토지와 건물이 무슨 소유자? 동일 소유자.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0 몇 페이지에서 할까? 208페이지 가봐요. 자, 208페이지는 자, 맨 위에 박스 봐요. 찾았어요? 자, 이제 그 조문파악 나옵니까? 박스 안에. 자, 조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그러면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랐다. 다른 소유에 속한 게 없죠. 경매 줄 것이고 다른 소유에 속했다. 고기 줄 거 봐요. 조문에. 자, 그 말은 이제 그 앞속에 저당물의 경매로 뭐가 달라졌다?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라졌다 돼 있잖아. 맨 위에 조문이. 그러면 그걸 3번 적고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 동그라미 3번 적고.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문을 이제 해석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밑에 그 요건 1, 2, 3, 4 봐도 되고. 그 말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동일 소유자였다. 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성립 요건 봐. 밑에 조문 파악해 보면 1번이 뭐야? 자, 조건권 설정 다시 건물 존재 나와요. 2번이 뭐야? 거기 생략되어 있다 이 말이야. 3번이 뭐야? 조금 전에 읽은 거.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이 숨어 있다는 걸 그 의미 알아야 되고, 다시 조문 올라가면 경매로 소유가 달라지면 토지 소유자는 가로 열고 누구에게? 건물 소유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여기 법정 지상권이야. 등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자, 설정한 것으로 본다. 등기 안 해도 뭐가 성립한다고?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4번. 요거는 강행규정 적어요. 아, 강행규정이 4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서 아까 168입니까? 관습법정은 뭐야?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돼 있었죠, 아까? 그거는 무슨 규정? 임의규정, 요래 되는 거예요. 아니, 168페이지에. 168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관습법정 지상권은 임의규정이고, 법정 지상권은 무슨 규정? 강행. 둘 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등기 안 해도 지상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168페이지, 208,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보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성립합니다. 다 누가 가진다는 거야? 지상권을. 건물 소유자. 그래서 결론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든 그냥 법정 지상권이든 누구 보호? 건물 소유자를 보호한다.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판례를 봅니다. 이 판례가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려울 수가 없어. 자, 그러면 168에 이제 판례 봐요. 1번. 대지 소유자가 지상 건물을 타인하고 공유 줄 거. 공유 줄 거요.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9번 타이틀이 뭐야? 또 공유 줄 거예요. 8번 뭐라 되어 있노 그거야? 자, 줄 거예요. 그 옆에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그러면 다시 168의 구분 소유적 공유는 여러분 다릅니다. 이 구분 소유적 공유는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부르는데 168에 2번에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 신탁 있잖아. 그걸 뭐라 부른다고?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불러요. 그것도. 근데 그거는 은계가 넘어해서 공유는 또 아닙니다. 같은 점이 있지만. 그래서 이 많은 판례를 기억 못한다. 그래서 칠판. 자, 공유란 글자가 나오면 원칙은 성립한다. 관습법상 법정이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공유 글자 보이면. 됐어요? 그럼 1번에 아까 뭐야? 공유 아주 그래.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타인과 공유 나오잖아. 글자 읽으니까. 그럼 마지막에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한다, 이로 이해해야 돼. 공유란 글자가 나오면 성립한다. 그럼 다시 아까 169페이지 9번도 봐요. 공유 지상에 무슨 말인지 몰라. 공유자 1인 또는 수인 나오잖아. 공유 글자 보이지? 9번에 성립한다, 안 한다, 마지막에? 한다. 칠판. 왜 안 하는 거 하라면 하면 돼. 거기 아까 8번이니까 토지 공유자 중 1인. 한 사람이 나오잖아, 1인. 이때는 성립 안 합니다. 요걸 해야 된다. 이게 1번이다. 그래서 공유란 글자가 나오면 일단 성립한다. 법정상 관습법이 성립한데도 안 되는 공유가 뭐라고? 토지 공유자 중 1위. 안 되는 이유는 몰라도 돼. 그냥 그거 글자를 해야 돼. 왜? 어차피 시험 정하면 판례는 여러분 이 내용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 글자 보고 마지막 결론 알면 된대도
두 번째 이제 다시. 그래서 제가 해주는 거 요걸 따져보면 판례가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168페이지 맨 위에 3번 원인 무효로 달라졌다. 찾았어요? 원인 무효 줄 거. 이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글자 나오면 원인 무효. 4번. 자, 4번은 타이틀이 뭐야? 공매죠. 여러분, 임의경매, 어제 우리가 그 배웠잖아요, 여러분, 중개사법에. 임의경매는 누가 경매 집어넣는 거야? 경매는 임의경매가 있고 무슨 경매가 있어? 강제경매가 있는 거야. 임의경매는 담보권이 누구야? 저당권을 가진 놈이 경매 집어넣는 게 임의경매야. 저당이나 건저당 가진 놈이, 전세권 가진 놈이. 근데 강제경매는 뭐 받아야 돼? 판결 받아서 가는 거야. 그걸 집행권원이라 부르는데 그냥 판결을 통해서 경매 집어넣는다. 그게 뭐라고? 강제경매야. 구별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208페이지 208의 요건 보면 자, 그 3번에 어떻게 달라져야 돼? 그 경매는 저당권이 설정되고 208이라 했다. 208에 조문 파악해 보면 3번에 여기 있잖아. 3번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라졌다 했지. 그러면 그 경매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요건이야. 2번에 보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동일하지. 그럼 그 경매는 무슨 경매다? 앞에 적어라. 임의경매를 말합니다. 무슨 경매라고? 자, 그래서 이제 봐요. 칠판. 임의경매는 법정지상권 요건이야. 근데 이제 다시 와서 강제경매나 공매는 뭐라고? 이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이제 돌아와요. 4번. 자, 그러면 168페이지에 자,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가 달라졌다. 아까 읽었죠, 중간에? 그 매매 등에는 강제경매, 공매가 포함되는 거야. 매매 등에는 뭐가 포함된다고? 이 매매 등에는? 그래서 임의경매로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이제 강제경매나 공매, 매매 등은 관습법정. 요래 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이제 몇 번? 4번. 자, 그 다음에 5번. 구건물 철거하고 신축건물 합의. 자, 다시 이제 칠판 봐요. 제가 판례를 정리를 해주는 거야. 이 많은 판례를 다 못 외우니까 여러분이. 자, 그러면 아까 관습법정은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됩니까? 다시 관습법정 봐요. 몇 페이지? 168페이지 아까 중간 박스에 첫 번째 관습법정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달려야 된다고?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질 거 그게 3번 적었잖아. 2번 적어도 되고 2번. 자, 그러면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없을 것 이게 뭐라고? 임의규정. 됐어요? 자, 그리고 처분 당시 동일해야 되는데 처분 당시 처음에는 같았는데 처분 당시 매매 등으로 달라져야 된단 말이야. 거기까지 느끼 왔어요? 그러면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건물이 위에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는 것은 건물이 존재해야 된단 말이지? 건물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건물이 없으면 안 돼. 건물 소유자가 가지는 게 관습보상지상권 아니잖아. 건물 소유자가 가지기 때문에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 5번. 그러면 5번이 무슨 말이야? 타이틀만 읽어봐요. 구건물 철거, 신건물 축소 합의. 그러면 건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그러면 성립한다, 끝. 다시,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성립한다 해도, 그럼 지금 그 타이틀이 건물 철거가 특약이 없다는 것은 건물이 존재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하면. 그럼 지금 5번이 구건물은 철거하고 신건물을 축조하기로 합의한다면 옛날 거는 뜯었지만 다시 지었으니까 건물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한다. 그러면 성립한다. 끝. 6번에 임대차 계약 줄 거예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봅니다. 뭘 맺으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뭘로 본다? 포기를 보는 거예요. 자, 7번은 좀 이따 보시고, 자, 한 넘겨서 10번. 환매권 환지 적어봐요. 환지도 적어, 환매. 환매가 뭐예요? 판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게 환매야. 또 환지도 적어봐. 환지는 수용했다가 그 토지를 다시 돌려받는 거야. 소액에서. 환지나 환매로 달라지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10분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래 돼야 돼. 100 몇 페이지야 지금? 170. 자, 여기까지. 그럼 7판. 아까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성립해 안 해? 안 한다 했지? 이거 안 하고, 이거는 설명이고, 자, 안 하는 거 이제 결론. 7판 봐요. 요걸 이제 해야 돼. 원래 공유가 들어가면 인정한다, 안 한다? 아, 하는데, 어느 공유? 토지 공유 중 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원인 무효로 달라져도 성립하지 않고, 법을 보호를 받아야 돼. 그리고, 환지 환매 성립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맺어도 성립하지 않고, 몇 개고? 하나, 둘, 셋, 네 개 해야죠? 자, 이제 208페이지. 찾았어요? 208페이지. 요거는 뭐라고? 법정이상권이잖아. 자, 거기서 208페이지 찾았어요? 자, 209페이지에 5번. 위에 5번 말고 중간에 5번. 동일 소에 속하는 토지 중 지상건물을 줄 것. 공동저당. 5번 찾았어요? 공동저당. 그 다음 줄에 건물 철거 줄 거예요. 그리고 옆에 건물이 신축 줄 거예요. 자, 그래서 6번째. 공동저당입니다. 건물이 뭐가 돼서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지었지? 이때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언제 성립하지 않는다? 공동저당, 철거, 신축. 다시 공동저당이 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마지막에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 자, 그거 하나 해야 되고 하나 더 남았다 이제. 수고했어요. 자, 7번. 자, 7번 찾았어요? 자, 7번. 어리갑으로부터 값소리 다 줄 거예요.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 자, 뭐 줄 거라? 토지 플러스 미등기 건물 매수요. 등기 안 된 건물을 산 거예요. 역시 성립한다 안 한다 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법정 관습부정 끝납니다. 처음에는 뭘 알아야 돼? 성립 요건을 첫 번째 알아야 돼. 왜? 기본이니까. 자, 다시 그럼 봐요. 다시 제가 한번 적어봅니다. 관습법상 법정이 있고 뭐가 있어요? 법정 지상권인데 처음에는 둘 다 토지와 건물이 무슨 소유자야? 동일인입니다. 동일 소유자다. 그러면 자기 토지 위에 자기가 건물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자, 관습법정은 처분 당시 동일해야 된다 했잖아. 동일하고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이거는 건물을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된다. 여기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자, 다 건물 소유자가 등기 안 해도 가집니다. 지상권 등기 안 해도 돼. 이 지상권 등기 안 해도 가지는 게 지상권이야. 이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관습법정이고 이제 법정은 동일하고 저당권 설정할 때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으면서 동일해야 돼. 그리고 요거는
저당권이니까 무슨 경매 아까 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이거는 무슨 규정? 강행규정. 그래서 아까 외운 거예요, 요건을. 이래 돼요. 둘 다 건물 소유자가 등기 안 해도 가지는 게 지상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아까 봐요. 매매 등으로 달라질 때, 여봐요. 자, 요놈, 법정은 임의경매로 달라져야 돼. 꼭 이 법정이야. 그리고 매매 등에는 요는 뭐라고? 이거는 강제경매, 공매. 요거는 다 뭘로 달라지는 거야? 매매 등이니까 이거는 관습법정 지상권이야. 그리고 이제 요건 기본이니까 요거 아까 조문 읽었던 거 숙지하고, 두 번째는 공유가 나오면 성립해. 안 되는 공유가 뭐라고? 토지 공유자 중 한 사람. 여기 나옵니다. 두 번째, 원인무효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환지 환매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임대차 계약 맺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동저당 철거 신축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토지와 뭘 사서 미등기 건물을 샀잖아. 그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놓으면 끝이야. 끝. 그래 얘기 정복이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많은 판례가 이해가 안 돼요.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울지는 마고 요 기본을 한번 보고 성립하지 않는 거 요자 끝. 이래 되는 거예요. 수없이 합니다. 앞으로. 요거 뭐라 해가지고는 못 냅니다. 다시 어떨 때 성립하지 않는다. 공유는 성립하는데 토지 공제 중 한 사람, 원인무효, 환지 환매, 임대차, 그 다음에 공동저당 철거 신축, 마지막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 이래 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문만 계속 익혀놔야 돼. 안 되는 거. 그 외에는 성립한다. 돌아버리겠지? 그래서 많이 돌았어요. 다시 어떻게 하자? 요 요건은 이제 아까 박스에 입고 있었잖아. 그걸 내가 분석을 한 거고. 요거는 공유는 성립한다. 어떨 때 안 된다? 그 다음에 임대차 포기를 본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공동저당 철거 신축, 토지와 미등기 건물 매수. 이 글자가 키워드라도 요거 딱 하면 끝난대도. 애안나. 알았어요. 이제부터 외우면 돼요. 그런 거요. 3번 읽어요. 이제 성립할 때 이거는 법정은 저당이 설정되고 이제 경매로 달라질 때 요 경매는 임의경매를 말하고, 임의경매는 누가 경매 집어넣는 거야? 담보권자가 집어넣는 게 임의경매야. 이미 저당권 이런 거는 등기부에 있잖아. 그때 돈 안 주면 경매 집어넣는 게 임의경매를 부르고, 강제경매는 뭐 받아서 가는 거야? 판결 받아서 네 집어넣는 게 강제경매야. 그래서 요 저당 법정 지상권에서는 저당이 설정되었잖아. 이자가 경매 집어넣는 거는 당연 앞에 무슨 경매가 숨어 있는 거야? 임의경매고.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매매 등이잖아. 매매 기타 원인으로 달라지게 이래 되어 있잖아. 이 등에는 기타 원인에는 강제경매, 공매 다 요덕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안 적어도 돼. 그냥 제가 설명하려고 한 건데, 요거는 임의경매, 여기는 뭐라고? 강제경매, 공매 다 어디에 속한다? 매매 등으로 달. 이거는 등이니까 분할, 경매, 정려 등등으로 달라지면 요리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저당이 설정될 때 건물이 있고 동일하고, 저당권, 경매로 소유자 달라지. 이건 당 전자권자가 경매 집어넣으니까 이건 임의경매를 뜻한다. 그런 의미야. 뜻을 설명을 더 해준 거야.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 5개, 6개 끝. 다시 첫 번째, 공유는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어느 공유 안 된다? 토지 공유자 1위. 원인무효? 안 돼요.
안 돼도 돼 있잖아. 그리고 환지 환매? 안 된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공동저당 철거 신축, 토지 미등기금을 매수. 이걸 딱 하고 넣으면 끝나요. 처음에 외우기 힘들지만 조금만 하면 외워집니다. 계속 수업 시간도 할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수업을 딱 들어놓으면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그러면 169에 7번 한번 해보고 갑니다. 7번이 무슨 말이냐? 7번 봐요. 그러면 관서법정을 설명을 해볼까요? 봐요. 토지도 갑이야. 자, 요거 이제 치우겠습니다. 요거를 치워요. 요거는 토지가 갑이야. 소유자가. 건물도 갑입니다. 그럼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입니까? 자, 그리고 건물을 매매 등으로 팔아먹어요. 어레게. 매매로. 그럼 매매로 달라지면 법정시상권이야? 관서법정시상권이야? 관서법이잖아. 아까 요쪽에 거. 그러면 한번 볼까? 관서법정이 되려면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지? 그리고 매매 등으로 달라져야지? 그럼 언제 같아야 돼? 처분 당시 동일해야 된다 했잖아. 같잖아. 자, 그러면 매매 등으로 달라졌어. 그리고 네 번째 요건이 뭐야?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되잖아.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 가봐.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부터 사가지고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부터 건물만 샀어. 우리 건물을 샀잖아. 그럼 건물을 뜯으려고 샀죠? 철거 특약이 없다 봐야 되잖아. 그래서 어려움을 가져. 관서법상 법정 지상권이 뭐야?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관서법정 지상권은 이 지상권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아까 안 해도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 을은 소유권 취득하는 동시에 타인 토지 주인이 같이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서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 나서 후에 누가 바뀌어? 또 바뀌는 거야. 누가? 토지가 바뀌어. 그럴 때 이 지상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물건이잖아. 그냥 지상권하고 감습이나 조금 전에 법정 지상권은 등기 안 해도 성립한다는 거지. 지상권은 똑같아. 내용과 효력은. 그러니까 또 주인이 바뀌면 이 새로운 주인에게 지상권 이게 등기해도 안 해도 돼. 아까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 안 해도 가지잖아. 지상권을. 그러면 등기 안 한 채로 그대로 새로운 토지 주인에게도 당연히 가백에는 지상권 가진다 했고 새로운 토지 주인에게도 이 지상권 가지고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있다.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 그걸 물어보는 게 7번이야. 자, 7번 봐요. 자, 세 번째 줄에 앞에 거는 필요 없고 관서법상 지상권은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줄 거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 갑이지? 갑이자 갑입니다. 갑이다. 줄 것어요.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 줄 것이고 그 다음 또 줄 거 그 다음 줄에 1호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 줄 것어요. 그놈이 누구야? 여기서는 병이잖아. 병에게도 또 줄 거 등기 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하야 하면 또 틀려. 그 이유를 앞에 적어 놓은 거야. 왜 그렇다고? 물건이잖아. 물건은 제3자에게 당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 갑에게뿐만 아니고 그 갑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취득한 병에게도 지상권 등기 안 하고도 대항한다. 물건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판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11번. 아,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요 놈도 봐요. 지금 이 친구도 자, 이 병도 그 전 단계 보면 1번 이 등기 안에도 관서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토지를 산 사람이잖아. 그럼 역으로 말하면 이 지금 이자가 지금까지는 이 앞에 이런 내용은 뭐냐? 어떻게 달라지면 법정 아니면 관서법상 법정이 성립하는가 문제고, 이제는 법정이든 관서를 취득하고 나서 조금 전에 아까 누가 바뀌면 지상권 등기 안 해도 대항한다 했지. 지금은 누가 바뀌었어? 토지가 바뀌었지. 이제는 또 요놈이 바뀔 수 있는 거야. 자, 이놈이 다시 매매로 건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야. 요거는 정의를 할까 이제 아까 병이 나왔으니까. 자, 요 건물 매수인이 이제 봐요. 요놈이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야. 그런데 뭐는 등기하지 않았어? 지상권, 법정 지상권. 이 지상권은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한 상태인 거야. 그러면 어른 지상권을 등기해야 성립해? 안 해도 성립해? 안 해도 성립 안 됐잖아. 하지만 이자가 팔아먹으려면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걸 안 한 상태인 거야, 유저가. 뭐는 등기했지만 건물은 등기한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가 11번 170에 법정 지상권 성립 후 건물 양수인입니다. 찾았어요? 아까는 토지가 바뀌었고 그건 이미 했고 건물을 산 거야. 상당히 어렵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는 못합니다. 그래 판례 하는 거야. 꼭 판례 수업을 안 듣는 사람은 여러분 판례도 그냥 술술에 올립니다. 그냥 지금부터는 민법 보던데 그대로 꺼가 보면 돼요. 자 봐요. 이래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 왜? 이자가 지상권도 등기하고 건물도 등기 다 했으면 문제가 안 나와. 당연히 적법이잖아. 근데 뭐는 등기 안 했어? 건물만 등기하고 지상권 등기 안 한 거야. 건물은 소유권 등기하고. 그럴 때 1번 질문. 그럼 관서법이든 법정 지상권자는 누굴까? 어릴까? 새로운 정일까? 찍어라. 어차피 모르는 거. 어립니다. 이 법정이든 관서법정이든 이게 법률 규정은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했잖아. 그래서 아직도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립니다. 그러면 아까 정을 뭐라 부르냐? 관서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자입니다. 여자가 누구라고? 정이라고. 그래서 관서법정 지상권자이다 하면 틀리는 거야. 요 정을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자는 거예요. 지위자. 그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갑이 정에게 갑이 누구야? 정에게 건물 철거 될까 안 될까? 찍어라. 안 된다. 왜? 취득할 수 있는 지위자를 했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법정 지상권자는 아닐지언정 왜 지위자입니까? 보면 여기 돼야 돼. 요 지상권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러면 지상권은 여기서 말하는 지상권은 관습이든 법정 지상권이든 지상권이 주된 권리야, 건물 소유권이 주된 권리야. 둘 중에 어느 게 주야? 건물 소유가 주잖아. 이건 종된 권리지.
그럼 주는 등기 해서 안 했어? 하면 요 속에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이전 등기가 합의가 돼 있다 보는 거야. 등기는 안 했지만. 이게 주종이야. 주종 원리. 그래서 취득할 수 있는 지위자야. 쉽게 말하면 요 놈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자 입장이라. 아직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취득할 수 있는 지위자이기 때문에 철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신의칙 위반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갑은 정에게 그러면 지료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땅은 갑 거잖아. 갑이 정에게 자꾸 어를 적네. 정에게 새로운 주인에게 건물 주인에게 지료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료. 요거는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럼 이 정이란 놈은 지상권 등기를 가져와야 되잖아. 어떻게 가져올 거냐? 정이 지상권 등기 가져오는 방법. 바로 달라면 안 돼. 예, 대의합니다. 요렇게 왔다가 요리 와야 되잖아. 그래서 봐요. 갑을 정이잖아. 요렇게 등기해줘서 요렇게 이게 정확하게 지상권 설정 등기인 거야. 자기는 지상권 이전으로 가져와야 돼. 그러면 이 을이 이제 봐요. 을은 건물 주인이었다가 돈 받고 건물 등기 넘겨줘버린 상황에서 지상권에 신경 써? 안 써?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대위에서 하고 설정 등기를 대위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오는 걸? 토지 주인으로부터 옛날 건물 주인 을까지 오는 게 대위야. 그리고 다시 자기는 뭐? 이전. 요렇게 두 가지를 해야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순차적으로 설정 등기를 대위하고 하나 더 이전 등기하면 돌아온다. 취득하게 돼요. 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어려운 거야. 지금까지는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물었는데 이제는 뭘 물어봐? 성립한 이후에 법정 지상권이든 관서법정이 성립한 이후에 건물이 팔렸을 때 문제는 건물만 등기를 해가고 새로운 건물 주인이 법정 또는 관서법상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야. 첫 번째, 아직도 법정 지상권자는 옛날 을이다. 정을 뭐라 부른다? 지위자다. 그래서 토지 주인은 건물 철거는 안 되지만 지료는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지상권을 어떻게 가져온다? 직접은 안 되고 대위 플러스 이전으로 두 개를 해야 돼. 그게 끝이야. 안 적는 이유는 적을 수도 없지. 적게도 싫어요 저런 거는. 뭐 적을 때도 없고. 요거는 그냥 애와. 오늘 애우게 해줄게 내가. 이걸 어떻게 또 애우느냐. 친절한 민법은 이 암기방법을 또 이야기해 줄게. 이 암기방법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봐요. 질판. 요 을이 건물주인 맞아? 매매 등으로 건물을 샀잖아. 건물주인 맞잖아. 근데 건물이 누구 토지 위에 있어? 타인 토지 위에 있잖아. 이 건물주인이 누군가 하면 을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돌싱이라 불러. 돌아온 싱글이야. 건물 하나 받았다 해도 이자를 돌싱 몰라? 돌아온 싱글 결혼하고. 그런데 이 건물 주인이 돌싱인데 뭐를 가지고 있어? 토지는 자기 아니니까 법정상을 가지고 있지. 요거 애라. 애가 딸린 돌싱이란 거야. 이해가 돼요? 애가 뭐라고? 법정지상권을 말하는 거야. 애가 누구다? 법정지상권. 이 돌싱이 이제 건물 하나 받은 거야. 그 다음 이제 봐요. 이 돌싱 을이 다른 놈과 이제 재혼합니다. 봐요. 재혼한다. 을이라는 놈이 다른 정과한테 재혼한데도 그때
자기들끼리는 건물 등기를 했잖아. 그 말은 혼인신고를 한 거야. 근데 뭘 등기하지 않았다고? 지상권 등기 안 했잖아. 지상권이 뭐라 했어? 애잖아, 애. 애는 아직 입적을 안 한 거야. 이 스토리 알면 그냥 외워진다. 다시. 돌싱이, 어리 돌싱인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돌싱인데, 애가 딸려 있어. 이제 재혼했어. 그래서 이제 건물은 등기하고, 자기들끼리 혼인신고를 하고, 이 말이야. 지상권 등기 안 했다고 뭐야? 애는 아직 입적 안 했대도 입적. 입적 알죠? 입적. 호적이 안 올린 거야. 자, 그래 되면, 요 갑이 옛날 남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첫 번째. 이 정을 애 아빠라고는 못하잖아. 호적이 안 올리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하지만 결혼해서 이제 했으니까 뭐야? 아빠 될 자격 있잖아. 거기 취득할 수 있는 지위자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이해 안 되면 학교 못 한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설명하는 게 더 어렵대. 아이고 이것도 이해 안 되는데 무슨 공부하려고. 자 그러면 갑이 누구라고? 애 아빠가 정이 새로운 아빠잖아. 건물 철거 안 된다고 뭐야? 나가라 할 수 없잖아. 건물 철거 안 돼. 근데 애 아빠가 되려니까 지르는 그게 학비는 조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새로운 아빠 내야 되잖아. 거기 지르는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건물 철거는 안 되고. 이해돼요? 그럼 마지막에 지상권이 뭐라 했어? 애잖아. 애를 정이 가져올 때 직접 옛날 아빠 가서 갖고 오면 안 돼. 호적 정리를 어떻게 해야 돼? 옛날 아빠에서 돌싱 얼로 갔다가 얼로부터 와야 돼. 딱 맞잖아. 이게 더 어려운 게 아니고 딱 되면 딱 맞아져. 이거 딱 하면 아니 정확하다 해도 이게 스토리텔링이야.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오겠어? 을을 건물을 갖고 있는데 애도 딸려 있어. 그래서 건물만 등기했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혼인신고했다는 거야. 애는 아직 입적을 안 시켰으니까 어중중하단 말이야. 애까지 입적시키면 문제가 없잖아. 그 지상권 등기 안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아빠 다 하면 안 되고 아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옛날 아빠 갑이 건물 철거는 구할 수가 없다. 새로운 아빠 나가라 이 말이잖아. 그건 안 되잖아. 헤어졌는데 자기들끼리는. 대신에 생활비 내지 양육비는 대라 이래 지론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애를 어떻게 가져와? 직접 안 되고 대위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져와야 되잖아. 그 이야기야. 얼마나 쉬워요. 돌싱. 자 그렇게 해서 꼭 좀 정리하면 자 그래서 봐요. 11번에 1번 11번에 양가로 1번 자 그래서 대지 소유자가 두 번째 줄 찾았어요? 11번에 1번 두 번째 대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인도를 구하는 것은 마지막에 실리저장 허용될 수가 없다. 그게 요거잖아. 요거. 건물 철거 안 된다. 2번 자 대지 점유 사용은 부당이로 토지 사용에 발하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대지 소유자는 지료는 청구할 수 있다고 몇 번? 2번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뭐까지 공부하면 돼?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이놈은 어떻게 지상을 가져온다? 대위 이전. 그거 하나만 더 적으면 돼요. 그리고 시험에서 이 건물만 등기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 안 했지만 이 건물 등기 속에 지상권도 취득하기는 합의가 있다. 그래서 취득할 수 있는 지위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른 거 정리하면 돼요. 그대로 꼭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172 분묘기지권 보여요? 자,
자, 두 개만 보면 된다 했죠. 자, 마지막 3번 판례 봐요. 172에. 찾았어요? 자, 거기서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 설치한 사람이 그 다음 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면, 그때는 그 다음 줄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그 다음 줄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언제부터? 요거하고 요거는 다르죠? 지금 그 지문은 뭐요? 이거야. 토지가 자기 거야, 갑이야. 갑이 이제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모신 거야, 갑이. 그럼 자기 토지에 분묘 설치해서 이게 분묘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팔잖아, 을에게. 그러면 갑은, 자, 참고로 분묘 이장 특약이 없어야 가집니다. 그러면 갑은 뭐 가져? 분묘 기지권을 가진다. 분묘 기지권은 뭐야? 요 봉우리, 봉분을, 분묘를 수호하려고 그 밑에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럴 때 이 갑은 이 토지 주인에게 뭐 줘야 돼? 지료 줄 의무가 있는데, 그건 언제부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 언제 성립해? 매매로 주인이 달라졌을 때 성립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요 판례 하나 하고 또 하나 더 어떤 판례가 있다 해서, 자, 분묘기지권을 뭐 한다고? 시효취득했잖아. 시효취득은 뭐야? 지금은 자기 토지에 분묘 가진 자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고, 요거는 그래서 아까 3번에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 설치한 사람이 그 다음 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줄여서 찾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줄 분묘기지기 성립한 몇 페이지 한다고? 172에 마지막에 3번 하고 있다. 성립한 데를 지로 줘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렇지 않고 분묘기지권을 두 번째 뭐 시효취득했어. 그때는 언제부터?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줘야 돼, 이거는. 그럼 토지 주인이 청구 안 하면 안 줘도 되는 거야, 아직. 두 가지가 근래에 나온 판례니까. 그건 없네요, 지금. 적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4 지역권. 지역권은 거의 판례가 없습니다. 자, 잠시만 일단 쉬었다 보겠습니다.